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이번 시간에는 속어와 자발적 회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속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속어는 무조건 자극 없이 이제 맨 처음에 조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즉 종밥침이 조건 형성이 된 다음에 종치면 침이 나오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무조건 자극 없이, 즉 밥 없이 조건 자극, 종소리만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면 습득되었던 조건 반응, 즉 침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속어라고 부릅니다. 즉 종침 상태에서 종침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종을 쳐도 더 이상 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속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파블로프의 실험을 한번 봅시다. 파블로프는 이제 종밥침 해서 종치면 침이 나오는 상태에서 밥 없이 종만을 계속, 즉 CS 언론, 그죠? 종소리만을 계속 제시하니까 결국 침이 결국은 여덟 번째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침의 양이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 종을 쳐도 더 이상 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속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속어의 원인은 뭘까요? 파블로프는 우리가 조건 형성이 왜 일어났다고 봤죠? 즉, 두 중추가 동시에 흥분하게 되면 두 중추 간의 신경적 연결이 발생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종을 치면 저절로 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어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생각은 뭘까요? 속어는 왜 일어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러면 두 중추 간의 신경적 연결이 끊어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 과연 파브로프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 두 중추의 신경적 연결이 끊어졌다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발적 회복이죠. 자발적 회복이란 조건 반응, 즉 침을 소거시킨 후 일정 시간 뒤에 다시 종소리를 제시했을 때 초기보다는 약한 조건 반응, 즉 침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자발적 회복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종침 상태에서 종침하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침이 안 나오죠. 그러면 종을 쳐도 침이 안 나오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소거입니다. 이 소거가 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종을 쳤어요. 그랬더니 다시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의 강도는 처음에 조건 형성시켰을 때보다는 그 양이 훨씬 줄어 있는 거죠. 어쨌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 소거가 된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조건 자극을 제시했더니 조건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을 또 보죠. 보면 요게 바로 속어죠. 종침하다가 한 9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12분 이후부터는 종을 쳐도 침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속어가 된 거죠. 근데 그 뒤 120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120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종을 쳤더니 다시 침이 나와요. 근데 그 침의 강도는 맨 처음에 조건 형성을 시켰을 때보다 훨씬 약해져 있죠. 어쨌든 소거가 된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즉 연합을 시키지 않았고 조건 자극만을 다시 띡 제시했더니 삐삐삐 제시했더니 저절로 다시 침이 나오더라. 이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좀 이제 보기 좋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발적 회복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종소리를 계속 제시하면, 즉 밥 없이 무조건 자극 없이 종소리만을 계속 제시하면 또 소고가 발생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몇 번 진행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자발적 회복 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자발적 회복 현상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소거라는 것이 밥중추와 종소리 중추가 끊어졌다면 이런 자발적 회복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발적 회복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아직도 이 종소리 중추와 먹이 중추가 무언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블로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개의 연결을 가정합니다. 자, 소거의 원인은 뭐냐면 조건 형성 기간 동안에는 흥분성 연결, 그리고 소거 기간 동안에는 억제성 연결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이게 바로 이제 조건 형성 중인 거죠. 종밥침을 하게 되면 이 종중추와
밥중추 간에 연결이 생깁니다. 이 연결을 파블로프는 흥분성 연결이라고 봤어요. 즉 이것이 바로 조건 형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소고기관입니다. 소고기관은 뭐죠? 밥 없이 종소리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종치면 밥이 나오네 연결이 흥분성 연결인데 이제는 소고기관 동안은 종치면 이제는 밥이 안 나오네 연결이 된다고 봤어요. 이것을 억제성 연결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소거 중에는 이제 종치니까 밥이 나오네. 종치니까 밥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 종치니까 밥이 안 나오네 연결이 점차 세져서 종치니까 밥이 나오네라고 하는 흥분성 연결과 종치니까 밥이 안 나오네라고 하는 억제성 연결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바로 소거예요. 이게 바로 소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흥분성 연결과 억제성 연결이 같아져서 소거가 됐는데 왜 자발적 회복 현상이 일어나나요? 파블로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흥분성 연결이 먼저 생겼죠. 공고화된 이후에 나중에 생긴 이 억제성 연결, 즉 종치니까 밥이 안 나오네라고 하는 이 억제성 연결은 조금 불안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정한 만큼 다시 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자발적 회복 현상이라고 봤고 그 불안정한 만큼이 바로 침의 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파브로프는 이 흥분성 연결과 억제성 연결의 두 가지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심리학개론 또는 생리심리학을 배웠다면 시냅스 후전이에서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와 억제성 시냅스 후전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파블로프가 이런 현상들을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설명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이거에 대한 증거, 즉 억제성 연결에 대한 증거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파브로프는 실험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이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건 억제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소고와 자발적 회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학습 실용 핵심 개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